보물섬 6화 염치선이 갑자기 서동주를 염장선의 지하 감옥에서 구해냈다. 그 이유가 알고 보니 성보연과 관련이 있었다. 범죄자나 해적으로 보이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배원배 그는 실제로 간호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부적인 것을 보고하는 목적으로 오용되었고 경찰에 의해 추적되었습니다. 그가 광범위한 의학 지식이 없었다면 서동주의 극적인 생존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미래의 서동주는 이 구세주의 이름을 지우고 자신의 삶에 대해 지불한 빚을 재구성할 것입니다. 반면 배원배의 관심으로 인해 자신의 존재를 거의 알지 못했던 서동주는 기억을 잃었다. 그의 정체성에 대한 유일한 지식은 손목에 있는 문신과 휴대전화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휴대전화는 평소처럼 작동하고 있으니 곧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될 듯하다. 물론 기억을 되살리기는 힘들겠지만 적어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아이디어는 갖게 될 것이다. 덧붙여 제작 발표 때 여운남이 서동주가 입힌 피해를 치유하고 함께 복수한다는 내용이 밝혀졌다. 세둥의 손목에 있는 문신이 여운남이 만든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여운남의 손목에도 같은 문신이 있다. 서동주는 이 문신을 마주치면 사랑의 증거로서 의미를 알아차릴 가능성이 크다. 서동주는 점점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기 시작했다. 문신을 바라보며 떠오르는 단편적인 이미지들. 피로 물든 방, 비명 소리, 그리고 성현이라는 이름. 그 이름은 그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메아리처럼 울렸다. 성현, 내가 성현이었나?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휴대전화를 다시 들었다. 이번에는 다른 번호를 눌렀다. 그 번호는 공비서의 것이었다. 대상가의 충직한 집사이자 그의 탄생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인물? 기억을 잃은 서동주는 마지막으로 걸었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건다. 이 번호는 서동주가 여운남을 기다리며 걸기로 한 번호였다. 안타깝게도 여운남은 서동주로부터 전화를 받지 못한다. 대신 낯선 사람이 전화를 받는다. 처음에는 두 사람이 전화번호를 공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의 연애 관계에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할 만하다. 두 사람의 이름이 죽은 건 그들이 원인인 듯하다. 이로 인해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다. 하지만 여운남의 전화를 뺏은 사람은 여미일 가능성이 크다. 그녀는 불법적으로 전화를 녹음하고 서동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수도 있다. 또한 공개된 영상에는 서동주가 천구호에게 잡혀 극심한 고문을 당하는 모습이 나온다. 염장은 곧 누군가를 시켜 서동주의 포로 자리를 대신하게 할 듯하다. 하지만 문제는 서동주가 자신이 사용하는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염장은 서동주를 바로 제거할 수 없고 대신 그의 기억을 되찾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추가 세부 사항으로 염장은 이조원을 찾기 전까지는 서동주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서동주가 휴가를 가기 전에 염장의 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서동주는 자신을 제거하려는 염장의 부하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부상을 피했습니다. 그는 옥상에 있는 천구호의 노트북을 훔쳤고 존재하지 않는 390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서동주는 해킹 전문가 명태의 도움을 받아 20억 달러가 입금되었다고 믿게 하여 염장을 속였습니다. 그 후 그는 나머지 돈을 염장을 대신하여 썼다고 가장했습니다. 결국 서동주는 스위스 계좌 자체를 해킹하지 않고 대신 천구호의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가짜 계좌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난해할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요약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서동주는 어떻게 염장의 스위스 계좌를 알게 되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서동주는 이전에 본 것을 사진으로 기억할 수 있는 메모리아 포토그라피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천구호의 원래 비밀번호가 공개되어 스위스 계좌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서동주는 우연히 이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그 숫자를 정확히 기억했고 이 정보를 사용하여 염장의 스위스 계좌에 접근했습니다. 장의 진짜 계정을 털고 단순히 비밀번호를 바꾼 것. 앞으로의 전개는 염장과 서동주가 치열한 지략 대결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서동주가 기억을 되찾더라도 염장의 부하들에게 들키지 않게 하면 복수에 성공하는 게 유리할 것이다. 반대로 염장은 서동주가 기억을 되찾았는지 끊임없이 감시하고 의심해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된다. 서동주가 이 대결에서 승리하면 염장의 20억 달러는 전적으로 서동주에게 돌아간다. 앞으로 두 사람이 겪을 치열한 갈등의 기대가 크다. 반대로 모든 기억을 잃은 뒤에도 여전히 그를 사로잡은 이름이 하나 있다. 바로 성현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 이름이 등장인물의 서두에 등장한다는 것이다.
성현의 이름은 대상가에서 가정을 담당하는 집사 공비서와 관련이 있다. 그녀의 첫 등장은 다음과 같다. 차강가 3대 차강우의 아내 성수구. 그녀는 결혼 후로 무력했다. 그 결과 그녀의 시아버지인 차대화 회장은 회장실 직원이었던 공비서를 며느리의 집사로 고용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났고 그녀의 마지막 소원은 대상가에서 집사로 남아 평화롭게 눈을 떼는 것이다. 그 후 어느 날 공비서는 상당한 시간이 부족해져서 성현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었다. 그녀는 그 이름을 듣자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오랜 비밀이 드러나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녀는 숨겨진 진실을 폭로해야 한다는 속삭임을 듣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또한 성현이라는 이름의 주인공은 사실 서동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공비서가 서동주의 탄생 비밀을 알고 있는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성현이라는 이름이 혼외정사의 탄생과 관련이 있다면 서동주의 아버지도 차 회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대산가의 집사였던 공비서는 차 회장의 지시에 따라 서동주의 탄생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서동주가 왕족으로 태어났다면 여운남과 어울려야 했을 것이고, 이는 위험한 줄거리 오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는 이야기를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해결책은 허일도와 염장의 유대감에 있습니다. 처음 두 번의 만남은 남산의 고문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대학 시절 학생운동가로 활동했던 허일도는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검사였던 염장에게 극심한 고문을 당했고 결국 동료들을 고발하게 된다. 이때 허일도의 친구 중에는 여운남의 아버지 여수호와 조경 전문가로 여겨지는 강성도가 있었다. 여수호의 중요성은 그가 대상가의 힘을 이용해 체포를 면했을 가능성에 기인한다. 대학 시절 차 회장의 딸 차덕화와 사귀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대상가와 깊은 인연을 맺었을 가능성도 있다. 여수호가 대상가의 힘을 이용해 체포를 면했다면 또 다른 사람이 부당하게 잡혔을 것이다. 공비서가 이 사건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공비서는 차 회장의 지시에 따라 여수욱을 보좌하는 동안 성현이라는 이름과 임신 중인 파트너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은 동주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공비서는 대상가의 일원이 된 서동주를 만났다. 그리고 오래전 차 회장의 지시에 따라 살해당한 서성현이라는 이름이 떠올랐다. 이 이론이 얼마나 정확한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서동주가 숨겨진 선천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원동력은 등장인물의 소개에서 찾을 수 있다. 한편 염장은 서동주를 제거하기 위해 천구호를 다시 불러들였다. 천구호는 서동주를 고문했던 그 잔인한 손길의 주인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달랐다. 서동주는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도 본능적으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천구호가 다가오자 서동주는 손목에 문신을 만지며 중얼거렸다. 이건 내가 만든 거야. 문신 속에 숨겨진 작은 칩이 빛을 발했다. 놀랍게도 그건 여운남이 준 비밀 장치였다. 칩이 작동하며 주변 전자기기를 교란시켰고 천구호의 무기가 갑자기 작동을 멈췄다. 그 틈을 타 서동주는 천구호를 제압했다. 염장이 널 보냈지. 이제 끝났어. 그는 천구호의 목을 조이며 물었다. 내가 누구인지 말해. 천구호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너는 차 회장의 피를 이은 괴물이야. 성현? 그 말과 함께 서동주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단순한 간호사 배원배의 조수가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제국에 숨겨진 왕자였다. 같은 시각, 여운남은 여미를 찾아갔다. 내 전화를 왜 내가 받았지? 여운남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여미는 비웃으며 말했다. 염장님의 명령이야. 서동주는 위험해. 너도 알잖아. 하지만 여운남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품에서 단검을 꺼내 여미의 목에 겨누며 말했다. 그를 건드리면 너부터 죽는다. 두 여자의 대치는 숨막히는 긴장감을 자아냈다.